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시리우스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급과정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그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급이나 고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심화가 좀 잘 돼 있다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정이 바로 초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얘기하는 초급이니까 뭐 초등학생 정도 볼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저희 그 이상욱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리학백과 거의 2,400개 주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섞여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시험을 보면서 이 초급 과정은 총 3번에 걸쳐서 시험을 치러졌는데 그 3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했던 작년 8월에 있었던 2회 대회, 그 다음에 올 초 2월에 있었던, 그 다음에 8월에 있었던 그 대회의 그 변화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3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5문제, 2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용어를 묻는 문제. 처음이다 보니까 물리학 백과사전을 이해하는 난이도,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을 내겠다 하니까 용어 정리 문제가 가로치기, 그 다음에 용어를 묻는 문제가 10문제나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내놓고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웃긴 거죠.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용어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1문제. 올해는 1문제 나왔습니다. 1문제. 그러니까 8월에는. 그 다음에 사고력 문제가 3문제.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1회 때 엄청나게 사고력 문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2회 때도 역시 사고력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탐구 문제가 작년에는 2문제였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6문제, 5문제. 그래서 올 2월과 8월에 그 실험 탐구 문제는 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계산 문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억지로 이것도 2문제 만들어낸 거고요. 실제로는 뭐 속도 계산하는 거 정도 1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영역이 그 물리학 백과사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 범위에서 다 나왔어요. 생물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가 나왔다면 올해 정말 변화가, 여기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어머님. 작년에는 중등과 관련된 거지만 용어 위주로, 그 다음에 내용도 물리학 쪽, 그 물리학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쓰였었다면 올해 저 깜짝 놀란 게 2월 달에요. 중등 교과에 있는 실험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교과서에 실제로 중학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래서 올 2월 달에 그 저희가 실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정도면 우리 애들 그냥 중등 내신 복습시키면서 하면 제대로 좀 먹힐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 8월에 봤던 문제는 중등 교과에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들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이거 중등 내신만 잘하면은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요번에 8월에 문제를 딱 보면 뭔가 중등 교재 같기는 한데 좀 내용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저학년 아이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초급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반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머니. 재밌죠? 그 정말 백과에 나와 있는 문제에 구멍 뚫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유지하며, 가속도는 반대, 막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올 초에 그런 내용들이 10문제에서 2문제로 줄면서 개념을 묻는 네모를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8월에 나왔던 문제는요, 그냥 용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개념을 적어주고 그거에 맞는 용어를 찾는 문제로 출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모를 뚫지 않았어요. 그냥 이 내용을 주고 이걸 설명하는 용어는 뭐냐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유형은요, 실험인데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죠? 초등학교예요. 이건 초등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등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등 문제가 2월에 나왔었어요. 초등 실험 문제가. 근데 올해도 역시, 그러니까 8월에도
이번 8월에도 역시 조금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죠. 결국 그 스크린과 그 다음에 광원과 그 사이에 물체를 넣어줌으로써 나타나는 그림자의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이런 실험 파트 문제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요, 어머니. 실제로 이 그림 자체가 비상인가 미래인인가 들어있는 실험 파트예요. 실험 교재,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랬던 문제가 요번에도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력 쪽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분석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기 파트에 굉장히 많은 초급은 문제들이 좀 쏠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실험 파트는 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석과 관련된 또한 자기장과 관련된 문제는 꼭 필수로 나온다. 즉 중학교에서 전기를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역시 물리대회에서도 전기 파트는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올해 그 8월에 출제됐던 문제를요,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와 그 다음에 이제 초중이다, 뭐 백과사전에서 나왔다, 빛이다, 역학이다,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제 분석도 다 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두 옳은 것은 하고 복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아까 합답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의고사 유형 있죠, 어머니. 네모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있고 그 중에서 다 고른 거, 모두 고른 것은 그런 문제들. 지금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들이 좀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중간에 얘가 글씨를 좀 잘못 썼네요. 그래서 상대 속도 및 속력 계산. 사실은 이거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량적인 거는. 그리고 대부분 웬만하면 옳은 것은인데 요번에 적당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잘못된 내용. 요런 이제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난이도는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지만 어떤 친구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참고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드리면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역학이 살짝 조금 적게 나왔죠. 그래서 24%가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에 몰빵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몰빵했어요. 반 정도 거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학과 파동, 그 다음에 연력학, 그 다음에 기타가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기타 3개는요. 하나는 지구과학 태양계가 나왔습니다. 태양계. 그래서 내 행성이 수성과 금성인 거를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태양이 광원인 걸 알고 있는가 정도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두 문제가 사실은 이게 기타라고 하기도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다 원자에 관한 거였어요. 원자, 핵과 전자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두 문제가 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으로 넣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머니 저희 전기 배울 때 처음에 들어가는 게 원자, 핵의 구조도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문제도 사실은 이쪽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그래도 어쨌든 뭐 어쩌다 한 번씩 지구과학하고 화학이 한두 문제 나오긴 하지만 거의 뭐 물리 파트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보시다시피 역학과 전자기만 잡는다면 웬만한 점수는 다 받아낼 수가 있다. 또한 난이도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4문제 정도가 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위 11문제, 하가 한 10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과 하만 다 맞춰도 사실 등급을 따는 데는 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개만 다, 요 중하 문제만 다 맞춰도 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상 문제 한 문제만 맞춰줘도 수상권, 그러니까 상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유형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고른 것은이 14문제. 그 다음에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해갖고 이제 오지선다로 나온 거 보기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용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됐는데요. 결국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머니 초등과 중등 과정만 잘 돼 있다면 거의 지금 90%에 가깝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것만 완벽하게 해줘도 수상권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대상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2월에 저희 학원 아이들 수상 실적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사실은 8월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방학 때 너무 짧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좀 많았습니다. 인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으뜸을 받는데 18개 이상이면 으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3개가 있잖아요. 저희가 으뜸, 버금, 보람이 있는데 으뜸이 18개 이상이었고 버금은 16개 이상이면 나왔습니다.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치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만 더 맞아도 으뜸이냐 버금이냐. 그리고 아까도 이상욱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감점제기 때문에 이거를 요령껏, 그러니까 과연 답을 써야 되느냐, 차라리 아예 모르니까 넘어갈 것이냐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파이널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같이 연습해 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자, 이때 80점 이상이 되면 수상권이라고 봐요. 근데 이 80점 기준은 그러니까 올 2월에는 78점만 받았어도, 75점, 76점만 받았어도 수상권이었거든요. 우수상을 받아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 8월에는 80점을 받아야 수상권이었다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요. 결국은 저희 초등 이 과정의 초급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저희 학원에서 요번에 또 출제된 문제들을 보니까 저희가 중등과학에서 저희 시리우스 중등과학 유명하잖아요. 교재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아까 저희 그 모의고사 세미나 굉장히 이상수 선생님 자랑하셨는데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그 모의고사 1, 2, 4회 했었잖아요. 어머니 거기서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급 같이 하고 있는 김민정 선생님이 내신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장교현 선생님이 내신 문제가 완전히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거의 뭐 나머지 유사 문제를 이렇게 뽑는다면 거의 뭐 50% 이상은 유사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 학원에서 솔직히 중등과학과 길라잡이를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아마 수상권은 가능할 거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본인이 집중해서 해준다면 충분히 수상권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 이미 중등과학을 했어요. 그리고 학년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아이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과정 이렇게 그 길라잡이까지 한 나이가 좀 많은 중학생 아이들만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상을 받고 올 초에 받은 아이들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오히려 수상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아예 실력이 탄탄하던가 아니면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 근데 그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이 저희랑 같이 영재 교육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학년이 어리다고 뭐 안 시켜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학년과 그런 거 무관하게 이미 중등과학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한 번쯤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대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중급 과정을 보면서 불안하면 초급을 같이 봐요. 두 개를 동시에 봐서 중급에서 상이 안 나오면 초급에서는 반드시 상을 받겠다라는 일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그 상이라는 건 저는 99%의 노력과 1%의 행운이 있어야 받는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행운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대상은 그래도 초등과학 이수자 중에 성취도가 좀 높은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재원 친구들 좀 데리고 해봤더니 확실히 수상이 좀 되고 있어서 성취도가 좀 높은 친구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학, 특히 물리를 좀 이수한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저희가 물리학 백과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등과정과 관련된 한 약 300개 정도의 주제를 저희 선생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그 자료들을 읽기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총 작년에 올까지는 적었는데 총 6회입니다, 어머니. 총 6회.
그래서 총 6회고요. 여긴 지금 작년 거를 잠깐 이제 그 예시로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어머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급 과정은요, 읽기 자료를 통한 이론 학습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한 그 문제풀이 과정과 확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수업 영상과 과제물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저희가 나눠주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 탄성력이라고 해서 156번 주제입니다. 저희가 한 250개에서 300개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번호가 하나씩 붙거든요. 그래서 156번의 탄성력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탄성력을 실제로 물리학 백과를 들어가게 되면 너무 어려운 용어라든가 엄청 어려운 공식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초등에선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정 선생님하고 제가 그 내용들 중에서 어려운 내용들은 드러내고 아이들이 편하게 읽기 자료처럼 읽어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주 35주제 이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나눠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한 주가 끝나고 오면 가로치기 문제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어머니? 확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보았는지 안 읽어봤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읽기 자료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그 서브 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겠지만 어쨌든 프린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요 정도 나오죠. 보통 그래프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탄성 한계라는 말은 사실 중등 과정에 어떤 교재는 나와 있고 어떤 교재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약간의 고등 과정을 같이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풀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숙제로 나가는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TPL 연습 문제에서 보면 벌써 난이도가 다른 거 보이시죠, 어머니? 그리고 유형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푸는 이렇게 모의고사 유형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주 60문제씩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주에 해야 될 그 문제풀이가 60문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 테스트 보이시죠, 어머니? 가로치기, 굴절한다, OX 해라. 이거는 저희 김민정 선생님이 아이들을 배려를 해서 OX로 만드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로치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만 일단 확인을 하자 해서 이제 OX로 읽어보면서 본인들이 맞다 틀리다를 표시를 해서 그걸 다시 한번 집에서 가볍게 복습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지도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역시 김민정 선생님과 제가, 저희 김민정 선생님 뒤에도 나와 계시거든요. 이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김민정 선생님하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올해도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화학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에서 화학 수업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지금 화학은 물리랑 좀 다르거든요. 물리는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는데 화학은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냥 시험이 치러지고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어떤 대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 말씀드리고, 그걸 하면은 어떤 점이 이제 좋은가, 이제 굳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생 화학대회, 한국 중학생 화학대회가 정식 명칭이고요.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화학 올림피아드, 중학생부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라서 그냥 뭐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화올 부르기도 하고, 요즘은 화학대회라고 그냥 줄여서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저거 준비하다가 이제 뭐 올림 화학 수업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중학생 화학 대회, 이게 중학생이 보라는 시험 맞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하나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대상이 중학생이라는 거지 중학교 교과 범위가 아니다라 이제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시험은 지금 올해가 22년까지는 매년 1회씩 계속 치러졌었어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부터 여름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끝난 직후죠. 끝난 직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가 작년에 갑자기 10월 달쯤인가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이제 2번 보겠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한번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정상 원래 보던 때 시험을 또 한번 봤었고요. 올해도 지금 화학 대회는 지금 이거는 날짜가 공지가 올라왔거든요. 물리는 지금 요거 다음 주 2월 22일을 예상하고 계신데 화학도 원래는 그때일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때일 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발표 난 게 지금 15일로 발표 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시간표 안내 나갈 때는 22일을 예상해서 수업 회차나 이런 거 짜서 나갔다가 그래서 이제 어제 급하게 이제 좀 수정을 했고요. 이제 출제 범위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화학 범위까지 들어간다. 근데 일반 화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교 1학년 때 하는 일반 화학 범위가 중학생 화학 때 시험 범위다. 그 시험 범위 상당히 좀 넓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시험 대상은 여름에 치러지는 시험은 그냥 재학생들로 제한이 걸리고 그 다음에 2월달 겨울에 치러지는 시험의 경우는 요거는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만 나왔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는 안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거 발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요 시기가 학생들이 바뀌는 때잖아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올 학생도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 고1, 예비 중1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따 뒤에 인원수를 좀 보여드릴 건데 좀 교수님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좀 워낙 급하게 또 안내가 나가고 준비를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물리대회랑 날짜가 겹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인원이 엄청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미리 날짜를 발표를 해버려서 아마 물리학회에서는 요거 날짜 서로 이제 비켜갈 거니까 아마 예상대로 22일 날 보지 않을까, 물리대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회 목적, 요거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처음에 2003년도에 화학대회, 중학생 화학대회 시작하면서 그때 그거를 처음에 끌고 가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 융합과학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통합과학 이전에 그 융합과학 그 교과서를 그렇게 구성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제 그분 수업을 제가 들어봤었는데 학생 때 화학 수업이라고 들어갔는데 시작이 빅뱅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별의 진화 과정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학 결합 얘기하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DNA 단백질로 끝이 나요. 한 학기 동안 그 스토리로 쭉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해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다른 자연과학, 이제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과학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화학이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다 관련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셨었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로 삼으신 게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일단 학생들한테 공부할 동기를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인재를 좀 미리 좀 발굴을 하겠다. 이제 어차피 얘네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그 중에 이제 화학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를 더 해서 이제 국제화학대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출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노리고 그 학생들 자원을 좀 풀을 좀 넓히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가 물리랑 비교해보면 물리나 수학이랑 비교해보면 문항수가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이제 2시간이 주어지고 60문항이고 객관식 4지 선다고 그 다음에 감점제가 계속 적용을 했었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던 때가 있는데 그때만 감점제가 없었고 감점제는 다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부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험의 특징이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시간 대비 문항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 문제 평균 2분이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 걸리면 2분 조금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이제 다른 문제들에서 시간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데서 세이브를 해줘야 된다. 물론 이게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60문제 많다면 많은데 저 시간을 끝까지 다 채우는 학생도 있고요. 꽤 많은 학생들이 이 시간을 다 못 채워요. 일찍 끝을 내요. 네, 두 가지 경우거든요. 한 가지 경우는 진짜 잘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만에 다 풀고 이제 검토하고 뭐 좀 노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학생은 시간 안에 더 봐도 모르겠다. 찍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때부터. 찍었을 때 잘못 찍으면 감점이 되면서 오히려 점수가 내려가니까. 일단 문항수가 많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출제 범위가 중학생이 봐야 되는데 일반화학 전 범위를 다 다룬다. 그리고 이게 60문항씩 내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걸 내요. 문항수가 많고 범위는 넓고 대신에 깊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학생들이 좀 넓게 좀 대략적인 거라도 좀 파악을 해봐라. 화학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한번 쭉 넓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흥미가 더 생기면 공부를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을 꼬시려고 시도를 했던 게 중학생 화학대회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항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 이제 바뀔 교과 과정에 맞춰서 통합과학,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더 선택 과목으로 잡을 수 있는 과목들. 그거대로 지금 단원을 지금 다시 분류를 했고요. 요 범위,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다루지 않는 범위의 거는 그냥 다 밑에 묶어서 일반화학 범위다. 고등교과 과정 외의 범위다라고 따로 지금 뺐는데, 뭐 해마다 지금 어떤 단원에 어떤 이제 문항이 몇 문항 정도씩 나왔는지 요걸 지금 분석해 놓은 거고. 자, 그러면 통합과학 부분 내용이 한 4문제에서 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4문제에서 9문항 정도, 그 다음에 화학 파트, 그 다음에 선택하는 부분. 이것만 해도 지금 밑에 거 보시는 게 차라리 빠를 수 있거든요. 10문항 전후입니다. 6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고등교과 과정 벗어나는 게 출제되기도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50문항 정도는 다 고등교과 과정 범위 내의 것들이 출제가 된다. 그렇다고 이게 일반화학 범위, 고등학교 교과 과정 바뀌다라고 해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교육 과정상 그냥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지 내용 자체가 특별히 더 어렵다거나 한 단원들은 또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화학대회 준비하면서 일반 화학까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저 부분은 필요한 단원들 조금 이제 공부 이제 개념들 조금 알려주고 관련된 문제를 좀 연습시켜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단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인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 수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학생들이냐? 최고점자. 그 해 시험 봤던 학생들 중에 최고점자가 대상으로 이제 대상이라고 따로 이제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동점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에 따라 뭐 1명, 2명 받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올 여름에 봤던 시험에서는 6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때가 좀 난이도가 좀 내려갔긴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만점 받은 학생이 6명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한 해에 대상자가 1명 내지 2명 이 정도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상 총 응시 인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은 인원이 지금 이 인원이거든요. 이제 올 겨울에 올 2월 달에 이제 시험 봤던 급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인원이 적었었고, 아마 올해는 저것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 응시 이제 지원 받거나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상 비율은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해마다 일정 비율로 지금 계속 끊어서 주는 거고,
요게 그러면은 금상 받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올해 지금 8월 달에 쳤던 시험에서 학생들 수상 커트라인 조사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문제 다 맞은 학생이 대상이었고요. 2문제까지가 금상이었습니다. 2문제 틀린 학생까지가. 그 다음에 5문제 틀린 학생까지가 은상, 동상이 10문제, 장려상이 15문제. 그럼 60문제 중에 한 45문제 정도 맞춘다가 과연 가능하겠냐. 요게 50문항이거든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정도만 제대로 한번 봤다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번 본다고 내용을 다 소화는 못 하거든요. 까먹어요. 그 다음에 화학 대회는 문제가 워낙 구석구석 나오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아, 이렇게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연습만 좀 본인이 스스로 고민해 가면서 풀어보는 거, 그게 본인 스스로 연습하는 거, 그 풀이해 주는 거 멍하니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시간만 버리는 거고, 이게 맞건 틀리건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 그거 노력을 좀 해주면 수상은 일단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성실하게만 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색깔의 상을 받을 거냐라는 거는 이제 얼마나 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화학 대회를 준비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이거를 특히 이제 뭐 영재고 과고 준비를 할 때, 저 이제 영재고 수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영재고 대비반 뭐 관련돼서 설명드리거나 할 때는 화학 대회 필수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특히 2학년이다. 지금 뭐 2학년 2학기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화학 공부하지 마시고 영재고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린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물리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런데 나는 영재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화학 공부할 때가 아니라 물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화학 수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화학 대회도 제가 수업 다 들어가고 하지만 일단 영재고 준비가 목표라면은 급한 거는 화학보다는 물리가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지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화학 대회를 준비하는 게 확실히 도움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어떤 점들이냐, 일단 뭐 공부해서 쓸 때가 딱히 다른 건 없죠. 그냥 입시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중학생들이 노려볼 수 있는 거, 뭐 일반고야 뭐 따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시험이 필요한 학교들, 영재고 과거 입시 준비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일단 제가 화학 대회가 필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화학 대회에서 다루는 건 일반학 범위고 영재고에서 다루는 건 중등 교과 과정 범위다. 이게 범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도 화학 대회는 넓고 좀 얕게 보는 거라서, 그래서 문제 유형이 영재고 시험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경우 아니면 화학 대회는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유가 있다면 영재고 준비하기 전에 화학 대회를 한번 거치는 게 어떤 점이 좋냐. 일단 학생들이 화학에서 중등 교과 과정의 단원들만 보다 보면 이 단원 외의 건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단원 내용만 가지고는 생각을 못 떠올리는 것들, 특히 영재고 시험에서 창의적인 답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평소에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한 것들이 필요한데, 아예 그런 경험 자체가 없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등 교과 내용만 한정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자신감 부분은 생각보다 영재고 준비한다는 아이들이 그 화학 1, 2 정도는 한번 보고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거 안 봤는데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했다는 아이들이 많네? 왠지 나는 못할 것 같아. 막상 이 학생이 성실하게 하면서 그거를 그만큼 좀 출발선이 늦었던 거죠. 그걸 따라잡는 거 충분히 가능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오히려 늦게 출발했던 학생인데 얘는 붙고 화학 1, 2 먼저 다 봤다는 애들이 떨어지고 이러기도 하는데도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쟤네들은 했는데 나는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쯤은 미리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화학을 아예 처음 시작을 한다면 이따가 지금 뭐 관련된 문제를 좀 띄우고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영재고 문제가 중등 교과과정 범위에서 나기는 하지만 심화 문제거든요. 심화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중등 내신 정도까지만 공부를 했다가 그런 심화 개념을 영재고 준비하면서 2학년 가을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학생들이 할 게 좀 많아져요. 일단 수학하고 물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 일정 시간 이상은 최소한 투자는 해줘야 되고, 생물지구과학을 안 하던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외울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재고 준비를 시작하면 가을에 이제 힘들어하는 게 생물지구과학, 안 하던 공부한다. 그 다음에 갑자기 외울 게 많다. 그래서 거기다 화학까지 더해버리면은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가고 들어가서 물론 뭐 내신 관리 잘 해야죠. 예전에 영재고 합격한 아이들 대상으로 일반화학 수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뭐 많이 친해지고 이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까불어요. 까불고 놀고 장난치고 숙제 해오라는 거 하나도 안 해오고. 그래서 구박을 했죠. 너네 이러다가 영재고 들어가서 내신 바닥 깔아줄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 그러면은 카이스트 가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물론 바닥 깔면 카이스트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좀 많이 여유롭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일단 들어가서 그래도 체면이 있지 바닥 까는 건 좀 그렇잖아요. 가서 적어도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해 주려면 미리 어느 정도 화학을 공부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영재고 준비했던 아이들이 합격 발표 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가 딱 즐거운 시간이에요. 어머니들끼리 연락을 주고 받으시고 어떤 수업을 들을지 이제 같이 팀을 짜서 이제 시간표를 짜시는 거죠. 들어가서 할 공부에 대한 거를. 근데 그 준비하는 그 한 일주일, 짧으면 한 5일 정도 기간 동안만 아이들이 즐겁고, 그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할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미리 화학 대회 수상할 정도까지 화학이 공부가 돼 있으면 이 시기에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입학 전에 준비하는 시기가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내신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시험인데, 뭐 요게 바뀐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뭐 수능도 바뀌고 내신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설명되는 걸 들어보니까 만약 그대로 바뀌게 되면 수상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변별력을 가져야 되냐. 수능하고 내신만 가지고 도저히 이거 가를 수 없다. 추가로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학교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화학 관련된 학과들, 그 다음에 화학이 필요한 학과들 같은 경우는 화학 공부가 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관련돼서 화학 관련 과목들 들은 것이 유리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중학생한테, 지금 중1, 중2 학생한테 대학교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게 안 와닿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눈에 보이는 단계에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해보자. 올림피아드 수상을 해보자.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머니랑 좀 딜을 잘 해봐라. 내가 요번에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을 테니까 어머니한테 뭐 좀 평소 받고 싶은 거 이런 거 어머니랑 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반대로 어머니께서 먼저 학생들한테 딜을 해서 이제 유도하기도 하시고요. 이제 동기 유발하는 차원에서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게 좀 수단으로서 이제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 과거 입시 관련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고요. 단원들. 여기까지가 딱 중등 범위입니다. 이 해당되는 단원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중등 과정에 이 단원에 있는 내용들 중에 중등 과정 개념들이 들어있다. 관련 단원들이다. 이 중에 아주 일부들만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요거만 공부해 가지고 들어간다, 영재고 준비한다, 다른 부분에 대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제 보는 시야 자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 이 문제는 예, 서울 영재고 이제 올 여름에 치러졌던 거죠. 올 여름에 이제 입시 치러졌던 거 기출 문제, 학교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시험 보고 와서 학생들이 복귀해 준 문제인데 좀 내용이 길어요. 실험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용해도라는 거를 측정하는 실험에 대한 건데 자료 해석하고 오차 원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어떤 오차 원인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다. 그 각각 자기가 생각했던 오차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중등 과정에서 내신에서 배우는 용해도라는 개념 배웠던 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생각은 못 하거든요. 다른 단원의 내용이지만 화학 전반적인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영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연습을 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훈련을 시키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랑 아예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경기 영재고 기출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치러졌던 시험 복귀된 거고,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면서 이제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영재고 준비하면서 많이 들어본 건데,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면서 내부에 이제 기체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증가하고 그러면 액체 이산화탄소가 관찰이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로 다른 현상들,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현상들에 대한 것까지 더 자세히 써봐라 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상태 변화와 관련돼서 상평형 곡선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제대로 된 답안을 쓸 수 있고, 중등 내신에서 중1 때 배우는 상태 변화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는 좋은 답안을 쓰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신과 관련돼서 이제 뭐 모든 과고랑 모든 영재고 다 다룰 건 아니고 그냥 서울 영재고 하나 예시로 들 건데, 지금 보면은 화학 1, 2, 그 다음에 3, 4까지 있습니다.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고등과정의 화학 내용 다 포함한 게 화학 1, 2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고나 영재고는 자체 교재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등과정 내용이다. 근데 저걸 1학년 때 다 한다.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더 심화된 것들을 건드린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적어도 일반화학 정도 범위까지는 한 번은 공부하고 입학을 하는 게 나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무래도 영재고 과거다 보니까 교과 학습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한다. 저런 거를까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리 좀 공부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학별 고사 관련된 문제인데, 뭐 엔탈피라는 표현이 보이고 요런 기호들이 보이거든요.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건데, 저런 거 가지고 반응열에 대한 거를 계산해 보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다른 점은 문제가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물어보느냐, 요 차이고, 필요한 개념들을 연습하고 어떻게 그 개념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습은 화학대회 준비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엄청 간단합니다. 몇 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60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한 문제 더 넣은 건데, 주기율표가 주어져 있고 주기율표와 관련해서 답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물어본 것이 이온결합 물질들의 녹는 점, 이유 설명,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크기 비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주어지고 계산을 하라고 시키는 게 나오는데 이게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에서 다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화학 대회 문제에서는 격자 에너지 크기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마지막에 격자 에너지 계산하는 것처럼 비교되는 게 거의 같은 식으로 주어지죠. 문제 유형이. 저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 입시에 대한 것까지도 도움이 된다. 중학교 때 했던 거 고3 지나고 대학생 될 때쯤 되면, 대입 치를 때쯤 되면은 까먹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학생 때 화학 올림피아드, 화학 대회에서 금상, 은상 정도 수상했던 학생들은 그거 거의 잘 안 까먹더라고요. 기억이 꽤 오래 가고, 그 다음에 까먹었다 하더라도 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진짜 금방 그걸 다시 되살릴 수 있더라. 이제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간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준비 과정 어떻게 되느냐인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개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한 7개월 이 정도 걸려서 진행되는 거라서 개념 학습했던 것을 이제 좀 빠르게 요약 정리하면서 관련된 기출 문제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뤄진다를 맛보기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기출 문제들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과정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곧 방학 들어갈 거고, 방학 들어가면 이제 파이널 과정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일단 올해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 이제 2개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요일, 수요일 이렇게 일주일 2번 오거나 아니면 일요일, 목요일 오거나, 시간대는 지금 일요일, 수요일 이렇게 짝이 되어 있는데 일요일 오후에 오고 일요일 낮에 오고 목요일 날 오는 식으로 조합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묶여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묶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필요하신 이제 다른 과목들이랑 방학 일정 짜시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물리와 마찬가지로 4회 진행되는데, 화학대회 모의고사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치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서 현장에서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거든요. 수요일, 목요일이. 본인이 수업 왔던 날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와서 시험 보고 가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시간에 뭐 다른 게 겹치는 게 있어서 못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시험지 파일을 그 다음에 OMR 답안 작성할 용지랑 같이 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릴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2시간 시간 재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출력된 걸로 시험 치르는 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께 이제 부탁드릴 거고요. 화학대회 모의고사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해설지로 진행할 거고, 끝나고 해설지 나눠주고 그때 같이 질문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이제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각 파트별로 전체 정답률은 어떤데, 전체 정답률은 어떤데 본인이 정답이 맞았다 틀렸다, 전체 평균보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이 다 분석돼서 나갈 거고, 어느 단원의 어떤 개념에 대한 게 지금 내가 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정오표, 그냥 본인이 무슨 답을 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주어질 거라, 요걸 참고해서 취약한 부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풀어주는 거를 보는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해도, 그래도 본인 스스로 해보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복습할 때 필요하면은 뭐 영상 볼 수 있다. 요거는 시리우스 공통으로 하는 거고, 클리닉도 수업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15일 날 시험이라서 그 14일 날은 따로 이제 추가로 클리닉을 더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선생님들이 지금 저하고 조지임 쌤하고 두 명이 이제 화학대회 수업 맡게 됐는데 학생들한테 저희 연락처는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너네가 클리닉 오거나 이런 게 좀 그렇다. 나는 질문할 거 몇 문제 없는데 굳이 여기 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다. 난 집에 갈래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할 문제를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라. 그냥 사진만 찍어 보내면 다 풀이해서 준다. 이제 그랬더니 작년 겨울에 어떤 학생이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갑자기 사진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그걸 띄워놓고 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고 설명 다 이래 다 써서 저도 그거를 이제 타이핑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다 쓴 다음에 그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다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학생들이 이제 질문 필요한 거 본인이 공부하고 필요한 거 질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뭐 필요한 이제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